네, 4월 2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창릉동도 곧 개발이 시작될 것 같던데요. 현재 기온 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의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판결이 될 텐데 사방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오후 3시입니다. 방송 중계됩니다. 공천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에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머리 기사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발 금권 선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후보 자격 박탈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5개밖에 안 돼 고맙습니다라는 대화가 담겼고 당은 수천만 원 전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양시장 경선에서는 불법 전화방 운영이 적발돼 명단과 헌금 봉투가 압수됐습니다. 현금 봉투가 압수됐습니다. 임실 화순 등 다른 지역 경선에서도 돈 봉투와 대리 투표 의혹이 잇따르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부패 이미지가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 긴장 속에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열심히 돌아다녔던 정청래 대표. 네. 요즘은 또 발길이 뜸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예측 배팅 사이트 폴리마켓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승리 가능성을 97.5%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은 1.8%에 그쳤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88%, 경기도지사는 추미애 후보가 92.5%로 우세 예측을 받았습니다. 부산, 충청, 강원, 인천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구시장 선거만 접전입니다. 국민의힘 추경 후보가 49%,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6%로 오차 범위 수준의 승부가 예상됐습니다. 폴리마켓은 실제 여론조사가 아닌 이용자들의 자금이 반영된 예측 시장인데요. 선거 판세를 가늠하는 중요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조사상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지지율을 합치면 과반이지만 양측 모두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타협은 없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고 박민식 전 장관도 단일화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3자 구도로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결국 선거는 한동훈 대 국민의힘, 여기에 민주당 하정우 후보까지 가세한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수 진영 분열이 이어질 경우 승부의 최대 변수는 표 분산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한겨레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평택을 조국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을 그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김용남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평택을 재선거가 범야권 연대가 아닌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의 정면 승부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볼까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평생 마음속 영웅이었다,
누가 돼서 죄송하다라면서 울먹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며 제3자 뇌물 공범으로 기소한 바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또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그날 술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TV 뉴스를 살펴볼 텐데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이란군이 종전협상과는 무관하게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휴전 기간 군 장비를 생산하고 개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다시 침략해 온다면 이란군은 새로운 무기와 전술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جدیت تلاش کردیم اهدافمون رو بروز کنیم با اینکه اهداف رو 협상이 틀어질 경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휴전 파기 상태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칸타라 마을에서 이란의 직접적인 지도로 건설된 헤즈볼라의 대형 공격용 터널 2곳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는 모두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3차례 건네진 선물 가운데 마지막 2차례만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측의 첫 번째 샤넬백 선물에 대한 판단을 모두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김 씨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공범으로 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백은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낸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게 확실시되는 하 수석은 기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쿨하게 보내줬다고 말했습니다. 통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흔쾌히 하 수석의 사직서를 제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북갑 공천을 받길 바라는 국민의힘에선 AI 사령탑 자리가 고작 10개월짜리 선거용 스펙 쌓기였냐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정치 신인을 띄우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짜고 치는 고스톱임이 드러났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수석에게 출마를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여권이 하수석 카드를 내밀자 야권에선 후보 단일화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박 전 장관도 한 전 대표도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습니다.